누가 날 좀 붙잡아줘. 이러다 넘어지겠어. 내 떨리는 맘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 살면서 누구도 내게 가르쳐 준 적 없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못 참겠어. 사랑한대. 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사랑스러운 노래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노래 가사에서 느껴지는 사랑스러운 따뜻한 마음처럼 사랑의 실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대학교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대 입학사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국중대입니다. 입시 한라인의 달인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2017학년도) 한양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지원자의 특성이라든가 합격자의 특성,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올해 한양대학교를 포함해서 주요 대학들이 수시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야 정보 공개인데요. 올해 내신, 수능, 논술까지 정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대학 지원에 굉장히 신중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게 큰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재학생들이 지금 정시 비율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수시 전형에서 특히 수능 최저 없고 그리고 논술하고 종합 전형에서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12월 29일에 마감이 될 텐데 최대한 이러한 그 재학생들의 또 수시 지원자들을 최대한 모집을 해서 정시 2월 인원을 최소화해서 지금 100% 수시를 뽑을 목표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 공개 때문에 입시 지원과 관련해서 허수가 거의 이제 없어진 셈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합격 예측이 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정시라는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한양대 정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대학 정시 일정은 주요 대학하고 비슷한데 작년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새해 2일, 3일, 4일,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예. 저희는 가군 같은 경우는 수능 100%로 뽑고 나군은 학생부 10%, 수능 90%인데 가군 같은 100%는 접수 끝나자마자 제일 일찍 발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방 합격자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정시에는 예체능이 있어서 1월 첫 주랑 둘째 주에 그 예체능 시기가 다 끝나는, 그래서 1월 설 바로 직전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맞습니다. 예. 네. 또한 특징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모든 대학이 비슷하지만 저희도 수능을 받으면 등급 100분이 표준 점수면 저희 학교 수능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사정 점수이기 때문에 꼭 환산 점수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연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과탐2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너스지만 저희 가군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가 4년 동안 50% 전액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한양대 정시는 가군, 나군으로 나눠져 있고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 다군에서도 선발을 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제 지원 작전을 짜야 되는데요. 지원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주요 대학들이 올해 가장 특징은 분할 모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군, 나군의 학과가 17학년도에 지금 이동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모집 인원이 많았던 경영학과 같은 경우 가나군이었는데 이번 나군으로 갔고요. 나군에 있던 정보 시스템이 가군으로 갔습니다. 이 많은 대학들이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 학과별 이동을 꼭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이 3개 카드인데 가군, 나군, 다군인데 그 3개 카드가 대학마다 어떤 과가 어느 군에 있는지 그리고 반영 비율이 어떤지를 살피면서 지원을 해야 그 수능 점수를 갖고 최상의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나 다군으로 나눠서 분할 모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학들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수능 점수로 높은 아이들을 사실은 뽑기 위한 나름대로 경쟁대학, 경쟁학과에 대한 이 모집 인원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지에 대한 그러한 그 판단이 전략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눈치 작전이 심하고요. 매년 대학들도 학과 배정이나 인원 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세우고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 이제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비율이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순한 수능 점수보다는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좀 따져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는 인문 같은 경우는 25% 동일하지만 자연계가 국영수 과탐했을 때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탐 30입니다. 소위 말하면 수학하고 과학을 잘 봐야 좋은 표준 천정 환산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상담을 정시 때 오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두 친구가 수능 성적 갖고 왔을 때 단순한 100분위 평균이 한 95.5 정도 되는 애는 자랑스럽게 왔는데 천정으로 환산하면 94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겁먹고 100분위가 한 94 되는 애가 환산 점수를 산출했을 때는 걔는 걔보다 한 7점이 넘는 950이 훨씬 넘는 점수가 나왔을 때 훨씬 유리한 애는 결국은 100분위는 적어도 환산 점수로 높은 점수를 받은 애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수학하고 탐구에서 다른 과목보다 이쪽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과탐2에 가산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또 이것도 1000점 만점에 한 1.5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한양대 자체의 환산 점수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정시 나군인데요. 이 나군에서는 수능 90% 그리고 학생부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부 10%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이 학생부 10%가 사실은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이거든요. 네. 저희가 국영, 수, 탐구 과목을 4과목을 과목당 3년 동안 상위 3과목을 자기가 그래서 12과목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 12과목에 대한 1등급은 100점 만점을 하고 그다음 0.5점씩 까나가는데 그거를 총점을 다시 12과목으로 나누면 자기가 뭐 99.3, 뭐 99.7 이렇게 나오거나 99가 나옵니다. 그 적은 점수지만 이게 천점 환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의대나 인기 있는 학과들은 거기에도 그 1점에 두세 명씩 줄이 서기 때문에 합격에 영향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반영이 상당 부분 됐다라고. 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시에서 이제 한국사 반영 역시 중요 관심사인데요. 한양대에서 한국사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한국사 반영이 인문하고 자연하고 예체능으로 달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 상경은 3등급까지는 저희가 만점 처리해 주고요. 4등급부터 1000점 만점에 0.1점씩 감점 처리하는 반영을 취하고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 만점을 해주고 5등급부터 0.1 감점. 예체능은 시기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8등급까지는 만점이고요.
마지막 9등급만 열정 1 감점을 합니다. 이제 2018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정해서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아무래도 남들과는 이제 다를 수 있고 또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양대 2018 이 입학 전형은 2017 전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뭐 변화나 특징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2015부터 시작된 전형을 안정화 내실화를 위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논술에서 그 학생들이 고대하던 그 의대 인원을 10명 뽑는다라는 거 하나랑 교과 전형이 사실 2016 때 면접이 있었는데 2016 때 면접이 없었다가 27때 면접이 있다가 입학할 때 다시 없어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처음으로 과학 특기자를 13명 뽑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1학기 면접이 또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 거의 이제 내신은 이제 1에 가까운 아이들이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동점자도 많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선발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사실은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 취지에 맞게 지금까지 뽑아 오르는 게 저희 전형 취지고요. 면접을 있다 없다 한 이유는 사실 면접이 교과 전형에 우수한 아이들의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는지를 좀 종단 연구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성평가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 사실 교과의 아이들은 학생 생활이 충실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성평가 부분을 따로 면접을 통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교과 전형으로 내년에 이제 또 면접이 없어지다 보니까 1등급의 극초반 아이들이 또 줄이 세워질 텐데 동점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영수타 등급으로 일단은 2학년, 3학년 등급으로 이수 단위로 해서 총 등급으로 나눠서 그 최종 평균 등급 점수로 갖고 줄을 세울 거고요.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국영수, 자연계 인문에 따라서 그 동점자 순위의 과목들을 이수 단위를 통해 갖고 저희가 또 동점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에서 많은 이수 단위를 한 애들이 동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동점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동점자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합격선은 올해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종합전형 역시 면접이 또 없어졌습니다. 평가 기준이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과와 달리 학생부 종합평가는 이제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 한양대 종합평가가 사실은 다른 대학은 좀 다르죠. 면접도 없고 여러 서류가 아닌 학생부만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를 한다니까 사실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이 영역이. 그래서 오늘 짧지만은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종합평가를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학생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우수성을 봅니다.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인잠재성입니다. 이 영역을 뭘로 살피느냐? 저희는 유일하게 학생부만 갖고 살피고요. 학생부 경우에도 10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번 수상, 그 다음에 7번 창체, 그 다음에 8번 중에 8-2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10번에 있는 행동수성 종합의견입니다. 요 영역들을 또 어떻게 살피느냐, 단지 그 결과, 선생님이 서술해 준 내용만 보고 살피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결과도 중요한 성취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과정들, 그 노력들이 선생님의 서술적 기술에 의해서 창체랑 과목별 10명 이상의 선생님들 또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사실 자세히 요즘 많이 적어주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비교해보고 종합해보고 또 심층적으로 살펴봐서 여기서의 특징도 우수성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성평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학업 역량을 더 잘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 경력이 있으면 그것을 창체나 종합의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예요. 예,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과정을 다시 한번 본다. 예. 또 궁금한 것이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평가는 내신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다면 학업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예, 학업 능력 어떻게 평가되는지 좀 세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모진영학에 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반영 안 함. 예. 학생들은 그러면 한양대는 학업 능력 없이 평가나보다 비교과 내지는 활동 중심으로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내신 등급에 나와 있는 거로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학생이 그렇게 성취한 내신 등급 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수상 실적 안에서 또 수상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학업 역량이 우수하기다 보다는 그 수상을 얻는 과정이 창체, 특히 세특의 과목 수업 과정 속에서 이 학생이 자기 학업 역량들을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성취하고 표현하고 학습했는지에 대해 내용들을 그 과목 선생님이 적어준 그 기술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평가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등급과 등급이 요즘은 뭐 3등급이라도 점수를 보시면요 95점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필고사라는 게 지금 등급 간의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 학업 역량을 고러한 수업 내용을 갖고 그리고 연장선생의 활동 내용을 갖고 평가를 하다 보면 그 등급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학업 역량의 우수성들을 충분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학업 역량을 검증하다 보니까 나중에 뽑고 나면 정말 귀신같이 뽑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그게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학생부만 가지고 선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하는 것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학생부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검증이? 예, 저희도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자기소개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라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소서랑 면접의 기반이 되는 게 학생부인데 왜냐하면 3년 동안 아이들의 활동이랑 성적이 담아져 있고 또 2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기록해 준 내용이고 근데 사실 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자소서와 면접 때문에 사실 활용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이 학생부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근데 자소서랑 면접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한 만큼 학생부를 면밀하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못할 것 같아서 저희는 3년 전에 과감하게 학생부 하나에 초점을 맞추게 됐고요. 3년 동안 지내오면서 굉장히 평가가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전문화돼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학생부만 갖고 평가하는 데에는 불안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서류 평가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정도가 다다르면 또 면접을 활용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학교에서 충실한 학생들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좋은 평가 요소로 3년 동안 갖춰지고 이걸 대학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해 주면서 또 면접과 함께 평가를 한다면 이 종합전형은 사실 공교육 사업에서 중요한 아이들의 평가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취지에 많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정성평가가 사실은 정말 공정하게 평가될까 주요 대학이 비슷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다수다단계 평가입니다. 우리 학생 한 명을 실질 평가자는 5명 이상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한 대로 학업 역량이나 인잠재성이나 종합적인 부분이나 또 편차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 절차를 다 밟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록 정성평가이지만 그 공정성만큼은 정량평가 못지않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학생부를 제대로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 대학이 노력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이 학생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논술은 단기간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희 학교 논술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또 논술 시간이 주요 대학 중에 가장 짧습니다. 9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때 논술 잘 봤다라는 느낌이 많은데 사실 그거로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채점이 꼼꼼하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보다는 풀이 과정에 대해서 가감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매겨지기 때문에 내가 푼 내용에 대해서 교육과정 안에서 풀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또 완성도 있게 적어줘야 거기서 1, 2점 간점이 없어야 실제로 합격이 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저희는 워낙 지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을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 오후에도 2번 보는데 그게 사실은 그 논술의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복불복이네요. 예. 그리고 또 뭐 오후에 첫 번째 보더라도 거기에도 한 4-5개 학과들이 있는데 그 과 안에서도 나중에 논술 정보 공개를 보면 그 점수가 다 다릅니다. 난이도를 비슷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3개로 나눠줬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그 자연계 그 많은 학과가 사실 인기과가 있고 또 중간과도 있고 좀 경쟁률이 낮은 과도 있는데 난이도를 똑같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만점자들이 속출하거나 아니면 점수가 너무 낮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 특성에 맞게 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과를 지원했을 때 나중에 보면 충분히 다른 과에서는 최초 합격이 되는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추합에서도 떨어지는 현상들이 늘 정보 공개 때 나타나니까 논술은 쉬워도 차근차근 완성도 있게 풀되 과나 그 시간대를 정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 공개를 갖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내가 잘 본 논술로 정확하게 합격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뒀으면 좋겠어요. 논술 전형을 보면 논술 70에 학생부 종합평가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평가 30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인 비중은 얼마만큼 되는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합평가와 논술 전형의 종합평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논술이 70% 반영하고 학생부 종합이 30% 반영하는데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 대한 좀 부담이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실제 사정을 하면 논술 그 100점 만점에 700점은 실질적으로 자기 성적대로 100%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 300점에 대한 그 학생부는 뭐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90점은 기본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 점수의 동점자를 변별할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봐도 어떤 성적보다는 출결이나 또 학생들의 기본생활 충실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학생들 인성 부분 정도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변별의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요게 학생부 종합평가랑은 아까 말씀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평가만 하고요. 학생부 종합평가는 종합 정민평가를 한다라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종합평가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종합평가는 서로 다른 평가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 수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8 정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2018 정시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 과목 절대평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대학들이 반영 비율이 다 바뀌었습니다. 한양대도 2017, 18에 비교해 보면 반영 비율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걸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절대평가 반영도 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인문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시에 4점 감점에 2등급부터는 2점씩 감점이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등급별 2점 감점이 있습니다. 요걸 꼭 염두에 두시고 반영 비율 바뀐 거 염두에 주시고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과목을 더 변별력 있게 준비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양대학교 국중대 입학사정관 모시고 자세한 입시 요강부터 지원 전략 그리고 인기학과의 평가 요소까지 그야말로 실질적인 정보들을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양대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희는 수시든 정시든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들에 맞게 꼭
잘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합격하는 그러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정보 공개가 잘 돼 있으니까 꼭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랑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 저희는 여러분의 선택을 최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뭐 한 3, 4일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대한민국 글로벌 1등 우수인재로 키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꼭 한양대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고 한양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확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성기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충원 기간에 반드시 합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충원 합격도 정시 지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정시 모집은 가구는 수능 100%, 나구는 수능 90에 교과 10%입니다. 교과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 상위 3과목을 반영합니다. 수능 반영은 인문계는 국수, 영탐 25%씩 반영하고 자연계는 국어, 영어 20에 수학과 과탐 30입니다. 과탐 2에 3%의 가산점이 있고 제외국어 한문은 사탐 1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원 모집 단위의 반영 비율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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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한양대학교 국중대 입학사정관 모시고 한양대학교 입학전형의 특징과 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입시 한라인에서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생생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2017 수시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017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에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천정환산 점수로 정확한 위치에 학생들을 적정, 소신, 위험, 안정이라는 구분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꼭 수능 성적을 받고 나면 환산 점수를 산출한 후에 꼭 한양대학교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지원 학부모들이나 고3 학생들이 많은데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 고1 때, 이때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이런 학생들은 고3보다 훨씬 유익한 정보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 정보와 또 상담들을 일찍 서두른다면 대학 준비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잘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